핑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핑거 대표적인 STO 관련 테마주 중에 하나죠. 일단 이 STO와 가는 법제화 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하면서 동사도 관심권에 진입을 하고 돼 있죠. 따라서 금요일 시장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폭락세가 나타났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동사의 핑거의 경우에 4% 정도 가까이 상승하는 등 상당히 좀 선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동사의 경우에 장기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의 돌파 이후에 안착을 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에 진입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따라서 동사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보겠는데 일단 동사의 경우에 이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문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3분기 실적들이 좀 좋아졌죠. 실적부터 봐야 되는데 3분기 실적들이 지금 올해 분기별로 실적들은 계속 흑자를 유지를 했었는데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1억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것인데요. 매출도 253억 정도로 26%가 늘어났죠. 올해 분기별로도 올해는 분기 최대 실적들을 또 기록을 하고 돼 있었는데 기존 금융 플랫폼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과 더해서 이 인공지능 또 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 플랫폼 등의 신성장 동력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들은 점차적으로 분기를 더해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 시장의 이슈 이게 이제 항상 뒷받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S2에 대한 법제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점차적으로 바닥을 탈출해 나가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시점의 중점적인 사항은 과연 목표 가격을 얼마 정도로 잡아볼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사부가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고 투자 전략에 대한 해답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 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되겠죠.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시초가방 무료로 지금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입장하는 순서대로 수익률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담을 드렸는데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 충격을 받는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 행진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김사부가 35년간 뭐 1, 20년도 아니고 35년간 경험을 통해서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종목들 압축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한 직장에 30년씩 딱 근무를 하면 누가 일하는 직원들 뭐 뒤통수만 봐도 알 정도가 되죠. 그래서 김사부도 지금 세력들의 흐름들, 동향들 하는 행태들을 다 파악을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종목에 대한 것들은 어떤 종목들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도 알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딱 답이 나와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한 6, 70%는 여기서 이제 해답을 얻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기본적 기술적 분석들을 더해서 타점들을 잡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익이 더 높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되는 놈을 찾아서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들을 추천을 해서 시초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료니까 여러분들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수익을 챙겨보시길 이제 바라겠는데 시초가방 김사부 시초가방 잠시 보고 일단 본격적으로 일단 이 핑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김사부 시초가방은 추천 당일이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천해놓고 나 몰라라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 언제 가면 또 올랐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당일 매도를 원칙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물려서 뭐 고생할 일은 전혀 없죠. 지금 보시면 스크롤도 되고 드래그도 됩니다. 그래서 일체 수정이라든가 조작이 없다라는 것들도 확인을 시켜드리는데 최근 성과 한번 볼까 19일부터 보죠. 한국화장품 그리고 삼육물산 SP시스템 세 종목을 해드렸어요. SP시스템이 매수가 대비 10% 상승 중에 9,900원부터 매도해서 이익을 챙겨자려고 했고 한국화장품 최근에 일본 총리가 또 발언을 좀 그래서 중일 간의 관계, 일중 간의 관계가 뭐 그다지 좀 매끄럽지 못하게 긴장감이 감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또 혹시 틈새 끼어서 혹시나 반사이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주시장에도 좀 반영이 됐죠. 여행 관련주들 좀 올랐고 화장품 섹터도 좀 반등이 나왔는데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13% 정도 상승주로 1975부터 매도를 해서 안내를 드렸죠. 삼육물산 매수가 대비 16% 상승주로 8,900원부터 매도를 하자 했고, 그리고 20일에는 일동지약, 로키드헬스케어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 두 종목은 다 김사부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이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특히 로키드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두 번씩이나 또 타점을 잡아드렸던, 월요일에도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죠. 성장성에다 이제 수익성들이 좀 본격화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로키드헬스케어가 매수가 대비 14% 상승주니까 6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고, 일동장은 매수가 대비 15% 상승주로 3만 3천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했는데, 로키드헬스케어 5일날 해드렸다 그랬잖아요. 5일날 확인을 시켜드려야지. 로키드헬스케어 17일이죠. 17일. 17일날 로키드헬스케어 드렸잖아요. 당일날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면서 아주 멋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21일에는 그린생명과학. 최근에 이제 독감들이 좀 유행해요. 김사부도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다는 걸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제 그 병원 하나 친구하고 만나서 한잔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독감 환자들이 이렇게 넘쳐난대요. 정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술 마시고 나서 좀 김사부도 감기가 들어서 좀 고생을 합니다. 이 독감 백신들 미리미리 좀 맞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현재 로봇 시장에서는 화두가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이런 쪽이잖아요. 휴머노이드에 대한 그 부품 수출 가능성도 이제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거론이 됐기 때문에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사면이 매수가 대비 10% 상승률 33,300원부터 매도를 하자. 그린생명과학도 매수가 대비 10% 상승률 4,400원부터 매도를 하자. 지금 보시면 일단 정확하잖아요. 타점이. 그리고 또 수익률이 엄청나잖아요. 10%부터 출발해서 20% 상한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계좌가 빠르게 불어나죠. 그래서 입장하는 순서대로 수익률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 올해 주식시장도 12월 한 달 딱 남았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승부를 또 내야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수익률들이 좋지 못했던 분들은 김사부 시초가방에 무료니까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11월 달 마지막 주 남았잖아요. 여기 이제 모의 투자를 해보세요. 모의 투자. 모의 투자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한 달, 5일, 3, 4일이라고 했는데 한 5일 정도 그냥 쭉 마지막 주 모의 투자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결과는 아마 수익률이 높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그러면은 12월 달 따라서 매매를 해보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최소 기준으로 100% 이상 수익을 얻어가겠다. 그러면은 연말에 아주 해피하게 맞이할 수 있다. 시장 12월 달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되는 쪽에 줄을 잘 서서 수익을 챙겨야죠. 이것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싶다. 수익은 수익대로 챙기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상단에 김사부 번호 있습니다. 010-8329-9609로 어떻게 한다? 김사부를 찾는다. 김사부라고 문자를 준다. 이러면 됩니다. 무료니까 부담은 없습니다. 비용 부담. 그래서 모두 편안하게 활용을 해서 4분기 12월 달 수익들을 좀 높여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핑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바닥을 살출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과거에는 핑거 기질이 좀 좋았어요. 이렇게 쭉쭉 뻗어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좀 힘을 잃고 있어요. 이때도 지금 보면은 STO 관련들이 좀 크게 갔었던 데인데 비실비실했어요. 그러던 것들이 이제 이번엔 어떨까 지금 싶은데, 물량은 일부 좀 세팅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아주 큰 손들 같은 경우는 아니고, 지금 거래 동향을 받을 때 이제 조막손들이 지금 보면 큰 손들이 개입을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일정에 따라 일정 매매라고 하죠. 일정 매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데 선행을 해서 이제 들어온 그런 그 조막손들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이슈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슈는 좀 상당히 주목을 해볼 만한데, 24일이죠. 월요일이죠. 이 24일에 이제 그 법안심사제소위원회에서 STO, 이 토큰 증권에 대한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일괄 통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야 모두 이 법안에 대해서는 도입 필요성에 공감들이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내 제도화가 되지 않겠는가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7월 달에도 이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논의가 무사히 돼서 실질적으로 첫
그 본격적인 심의죠. 일단 이번에 뭐 여야 모두 비쟁점 법안으로 이게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지 않기나 보여집니다. 일단 이 그 국회 정무위 심사 일정의 확정이라는 것은 토큰 증권의 제도화가 더 이상 이제 정책적인 논의가 아니라 시장이 개화가 될 수 있는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이죠.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 이 국내 STO 시장이 2030년대, 5년 뒤에요. 5년 뒤에 2030년. 네. 무려 367조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이 STO는 이 벤처 기업,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주식이라든가 채권 발행에도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서 미래 가치의 바탕을 둔 여러 가지 자금 조달 경로가 다양화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이 STO가 되면 법제화가 되면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주를 나름대로 이슈몰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과연 세력들의 흐름들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죠. 아, 이게 정말 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큰 손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김사부가 한참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닐 때는 그런 소리들을 했어요. 처음에 얘기를 하는 얘기가 마인드, 생각 자체를 바꿔라.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1,000억 정도는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슈가 될 것인지. 그럼 큰 손의 입장에서 종목에 대한 선택이 되고, 물론 이게 이제 다를 수 있는 점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보는 종목. 얘들은 대형주 위주잖아요. 물론 중소형주도 합니다만 이거는 뭐 비중이 적기 때문에 돈이 안 돼요, 얘들한테는. 근데 개인들 중에서도 큰 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 애들이 대형주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종목별로 이슈가 되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번 시장도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사실상 보면 반도체에 집중을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개인 큰손은 어디서 벌었냐? 로봇에 집중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다른 섹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김사부도 이 STO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물량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동사는 뭐 BIG라든가 오케스트라 또 뭐 F체인 등 이 블록체인이죠. 이 오케스트라는 모바일 플랫폼이고 뭐 이런 것들의 자체 개발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금융권이라든가 공공기관, 이커머스 사업 등 핀테크 영역에서의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때 참 기질도 좋았고 김사부도 많이 봤던 종목이긴 한데 언젠가부터 이제 좀 기질이 달라지고 있어. 쭉쭉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근데 이제 조금 최근 들어서 좀 모습이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어쨌든 그렇다더라도 동사이거는 정부의 SOT 시장 활성화 정책에 맞춰서 블록체인이라든가 또 MPC 기술을 활용한 STO 올인원 솔루션을 개발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앞으로의 거래량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100만 주도 못 되는 거래량들이 수반이 되고 있는데 최소 거래량으로 한 150에서 200만 주 이게 최소 거래량이에요. 이 주가는 거래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래량 본체를 보려면 거래량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거래량이 돼야지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구나. 그래야지 이제 주가도 더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들이 좀 활발하게 수반이 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아직 워밍업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150에서 200만 주 정도씩의 거래량에 수반이 되고 일단 법제화된 것들이 뭐 기대와는 다르지 않게 충족 이제 현실화 된다라면 한 번쯤 랠리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바닥에도 올라오는 거니까 전혀 부담이 없잖아요. 지금 시세는 바닥권이니까 크게 본다라면 그래서 일단 동사에게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진다라면 기본적으로 이때 머물렀던 자리들이 쭉 이제 18,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정도까지 한번 끌어당기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더 시세가 나든지 또 혼조 양상을 보이든지 이게 이제 시장의 흐름들 중심과의 변화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매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시장은
또 금요일에 급락을 했으니까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은 고가 놀이를 해요. 고가 놀이는 거 뭐냐면 주가 급등한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고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기대 수익에 비해서 리스크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핀 것 같은 일부 STO 관련주들은 단기적이긴 하지만 기대 수익이 아직까지 높은 편이죠. 리스크에 비해서. 그래서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목표 가격에 대한 것들이 이제 문제다. 과연 얼마를 잡을 것인지.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흐름들을 보면서 세력들의 개입 강도를 보면서 목표치에 대한 것들을 김사부가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빨리 팔아도 좀 아쉽고 너무 늦게 팔면 또 수익률이 크게 들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시추가방처럼 타점,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잘 잡아서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김사부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다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단 번호로 핀 거라고 그냥 손가락 조금 놀리셔가지고 핀 거라고 이렇게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타점을 받아봐서 수익을 높여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초급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입장하는 순서대로 수익률 크기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이제 12월 한 달 동안에 아주 해피한 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시초급방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